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설, 진 해크먼. 그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건 강렬한 존재감과 압도적인 연기력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단순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배우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스캔들과 불화, 그리고 가슴 아픈 드라마로 가득했죠. 진 해크먼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물로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동료 배우들과의 갈등으로, 또 때로는 자신만의 고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극과 강렬함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할리우드의 터프가이로 남아 지금까지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 해크먼은 전형적인 할리우드의 주연 배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나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세우는 배우가 아니라 거칠고 강렬한 에너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배우였죠. 할리우드에서 성공하기 위해 말 그대로 손톱과 이빨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느꼈던 분노와 고통은 그의 연기에 그대로 녹아들어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전설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항상 폭풍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이 그렇듯 개인적인 삶 역시 항상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밖에서의 해크먼은 때로는 더 격렬하고 복잡한 인물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진 해크먼의 거친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거칠게 대하며 불화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해크먼이 겨우 13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가족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차를 타고 떠나며 창문 너머로 느긋하게 손을 흔들었고 어린 해크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해크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와 실망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단순히 안고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크먼은 1930년 1월 30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스스로를 평범한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내면에는 항상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훗날 그의 연기에서 깊은 감정과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 해크먼은 점점 더 반항적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어머니와 함께 영화관에 가는 시간이었지만 그 외의 시간은 고통으로 가득했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며 권위에 저항했고 결국 작은 범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탕과 음료수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삶이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변화하게 된 계기는 더욱 어두운 사건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해크먼은 16살이 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반항적인 성격과 끝없는 불안감이 그를 이끌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선택은 그의 삶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여전히 권위에 저항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했고 상관들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950년대 초기에 고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해병대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는 겨우 22살. 해병대에서의 경험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해크먼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영화관에서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며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뉴욕에서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배우로 성공하기는커녕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한밤중에 크라이슬러 빌딩에서 임원들의 가죽 의자를 닦았던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바닥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1955년 어느 날 해크먼은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도어맨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되었죠. 우연히 그의 앞을 지나간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 해병대 시절의 훈련 교관이었습니다. 그 교관은 해크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크먼, 넌 정말 한심한 놈이야. 그 말은 해크먼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욕적인 말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해크먼의 삶은 끊임없이 바닥에서 기어오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좌절과 무시를 겪으며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죠. 한 인터뷰에서 과거 해병대 교관이 자신을 모욕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심리전 같은 것이었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게 제 목표가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강한 계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크먼은 페이 몰티즈라는 여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크먼의 가능성을 믿어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1956년에 결혼했고 이후 새 아이를 낳으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몰티즈는 해크먼에게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말라고 격려하며 그를 캘리포니아의 연기 학교에 등록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지지는 해크먼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연기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26세였던 그는 19세 전후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가 많았고 외모와 분위기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분위기와 태도에서도 나타났고 그는 다시금 외톨이가 되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크먼은 단순히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더 큰 곳에서 일어났죠. 바로 선생님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권위에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던 그는 연기 학교의 강사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들은 해크먼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며 그의 자존감을 흔들었습니다. 그 중 한 강사는 대놓고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무렵 학교 역사상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의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나 다름없었던 해크먼에게는 의외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외톨이였던 19세의 더스틴 호프만이었죠. 당시 호프만은 완벽한 반문화적 성향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겉보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였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친해졌습니다. 특히 수업을 쉬는 시간마다 건물 옥상에서 함께 봉고를 치는 모습은 그들의 독특한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그들은 동기들로부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반전을 만들어내며 이 평가를 보기 좋게 뒤집어 놓았죠. 1961년부터 해크먼은 영화에서 작은 배역으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영화 보니와 클라이드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워렌 비티와 페이 더너웨이와 함께 연기하며 클라이드의 형제인 법 베로우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흥행작을 넘어 해크먼에게 첫 번째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지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명성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배우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운명은 그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1962년 연기자로서 자리 잡으려는 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나 집 전체가 화재에 휩싸였다는 것이었죠. 이 사건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해크먼이 연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슬픔은 그의 행동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고통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해크먼은 연기학교를 떠나면서 메서드 연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위해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의 행동은 더욱 독특해졌습니다. 30대 시절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하며 연기 연구를 했습니다.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람들의 습관과 몸짓을 흉내내며 캐릭터를 완성해 나갔죠. 그리고 그의 다음 대표작은 폭력적인 스릴러 영화였는데요. 이 작품에서 캐릭터에 깊이 빠져들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1971년 영화 프렌치 커넥션에서 강렬한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거칠고 집요한 경찰 포파이 도일 역을 맡아 커리어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자동차 추격 장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크먼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은 처음부터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고 해크먼 역시 캐릭터에 몰입하면서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영화 프렌치 커넥션의 감독 윌리엄 프리드키는
해크먼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는데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감독은 해크먼을 선택하기 전에 할리우드의 강인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폴 뉴먼, 스티브 맥퀸, 찰스 브론슨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배우들이 그의 리스트에 있었죠. 하지만 모두 거절당한 끝에 결국 해크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캐스팅된 상황이라면 해크먼이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을 것 같으시죠? 그랬다면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롭지 않았을 겁니다. 해크먼은 자신이 감독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태도는 촬영장에서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영화의 폭력적인 내용은 해크먼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포파이 도일이라는 캐릭터는 너무 많은 싸움을 벌여야 했고 이는 해크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나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화의 폭력을 싫어했다고 해서 촬영이 더 쉬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해크먼은 자신의 연기 경력이 정점에 올랐을 때조차도 항상 자신이 2인자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이 불안감은 1974년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컨버세이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영화는 해크먼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지만 감독 코폴라가 처음에는 말론 브란도를 캐스팅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은 말론 브란도라면 누구나 먼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크먼은 이 사실을 자신의 연기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을 연기에 녹여내며 또 한 번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방식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해크먼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지만 명성과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막대한 돈을 탕진했습니다. 개인 비행기, 고급 자동차 등 온갖 사치품에 돈을 쏟아부었고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기 해크먼이 잊고 싶어하는 영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흥행에 실패한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쪼들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맡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낡은 차를 몰고 오디션 장소를 다닐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1년 해크먼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에게 또 다른 잔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겨우 회복되려던 1986년 해크먼의 개인적인 삶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30년간 함께했던 아내 페이 말티즈와의 결혼이 결국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결혼 생활에 금이 가 있었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해크먼은 배우로서의 길을 포기할까 고민할 정도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해크먼은 강인함을 가진 사람으로 결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 영화 미시시피 버닝에서 FBI 요원으로 출연하며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과 정의를 다룬 강렬한 스토리로 주목받았고 이 작품으로 또 한 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다시 정상에 섰지만 이번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크먼은 본래 철저히 사생활을 지키는 배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미시시피 버닝처럼 감정적으로 무거운 역할을 맡으면서 더욱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들었습니다. 함께 출연했던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대본을 읽는 동안 해크먼은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해크먼의 내성적인 성격을 회상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늘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놀라운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91년 해크먼의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해크먼이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었죠. 그의 새로운 배우자는 콘서트 피아니스트 베시 아라카와로 해크먼보다 무려 30살이나 어린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후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해크먼의 사랑은 안정되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새로운 서부극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폭력적인 보안관 다게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크먼은 이 제안이 또 하나의 성공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 믿으며 촬영장에 합류하였는데요. 이 작품으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였죠.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만난 동료 배우들 때문에
그의 감정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게 됩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해크먼과 함께 출연한 배우 중 한 명은 리처드 해리스였습니다. 그는 극중에서 해크먼에게 처참하게 구타당하는 인물을 연기했죠. 이런 장면은 배우들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해크먼은 해리스와의 첫 만남부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1966년 영화 하와이에서 함께 작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크먼은 해리스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분노는 결국 연기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해크먼이 해리스를 때리는 장면은 실제로도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이 장면을 찍으며 자신의 실망감을 모두 표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연기는 동료 배우들에게는 결코 환영받지 못했겠죠. 진 해크먼은 감독들에게 있어 언제나 꿈의 배우였습니다. 영화 미시시피 버닝의 감독 앨런 파커는 모든 감독은 꼭 작업하고 싶은 배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 해크먼은 항상 그 리스트에 올라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러한 열망은 웨스 앤더슨 감독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2001년 영화 로얄 테넌바움을 준비하며 문제가 있는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크먼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러나 앤더슨이 해크먼에게 영화를 만들자고 연락했을 때 앤더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으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웨스 앤더슨은 주목받는 화제의 감독이었고 이미 안젤리카 휴스턴 같은 유명 배우들도 출연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크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는 사실에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는 감독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역할을 쓴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사실 그의 거절 뒤에는 더 가슴 아픈 이유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해크먼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로얄 테넌바움의 로열 역을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열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말했죠. 과거의 전 부인 페이 몰티즈와 아이들에게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영화를 보고 과거의 상처를 떠올린다면 그건 해크먼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웨스 앤더슨 감독은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에 따르면 해크먼의 망설임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영화에 참여한 배우들이 모두 낮은 출연료를 받고 있었고 해크먼 역시 이를 감수해야 했죠. 그의 첫 번째 거절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일 거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크먼의 고집만큼이나 웨스 앤더슨도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 해크먼이 로얄 테넌바움에 출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웨스 앤더슨이 끈질기게 설득했기 때문이죠. 앤더슨은 계속 귀찮게 굴었어요. 결국엔 해크먼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배우로 마이클 케인이나 진 와일더 같은 배우로 교체하자고 했지만 앤더슨은 끝까지 해크먼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해크먼은 출연을 수락했지만 이 결정은 모두에게 후회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화에 참여한 해크먼은 촬영장에서 웨스 앤더슨 감독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설득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촬영 내내 모든 방법으로 앤더슨을 괴롭혔습니다. 해크먼은 앤더슨을 공개적으로 험담하며 그를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배우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크먼의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크먼은 평생을 강한 남성상을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반면 웨스 앤더슨은 섬세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가진 감독이었죠. 이 차이는 촬영장에서 갈등으로 폭발했습니다. 해크먼은 앤더슨을 향해 바지를 올리고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이 장면은 안젤리카 휴스턴의 회고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그녀는 이 발언을 직접 목격한 후에도 여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결국 한 배우가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촬영장의 긴장감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과 해크먼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던 빌 머레이는 참다 못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앤더슨의 오랜 협력자이자 친구로 해크먼의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머레이는 자신의 촬영이 없는 날에도 현장에 나와 해크먼을 감시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으려 했죠.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해크먼의 불만은 감독뿐만 아니라 동료 배우에게도 향했습니다. 특히 루크 윌슨이 그의 주요 타겟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윌슨이 영화에서 상대 역으로 등장하는 기네스 펠트로에게 엄청난 호감을 품고 푹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크 윌슨은 펠트로와 함께 연기할 때마다 긴장한 나머지 대사를 자꾸 틀렸습니다. 반면 해크먼은 완벽주의자로 자신의 대사를 단번에 끝내는 배우였죠. 매번 윌슨의 실수로 자신의 연기를 반복해야 했던 해크먼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남성 배우들에게 유독 엄격했던 해크먼이었지만 여성 배우들과도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젤리카 휴스턴은 해크먼과의 첫 촬영 장면에서 그에게 따귀를 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손자국이 해크먼의 뺨에 선명히 남아있었죠. 그 순간 해크먼이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은 촬영장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가장 뛰어난 연기 중 하나로 여긴다고 합니다. 해크먼조차 그녀의 강한 연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얄 테넌바움 이후 해크먼은 단 2편의 영화에만 출연했는데요. 바로 러너웨이와 웰컴 투 무스포트였습니다. 이후 2004년 레리킹 쇼에 출연해 자신의 배우 생활이 끝났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품에서 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사실이 되었고 더 이상 영화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9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해크먼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90년 60세였을 때 찾아온 심장 문제였습니다. 그는 심장 혈관을 넓히는 관상 동맥 성형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이후 수십 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히 활동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해크먼은 단순히 연기에서만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자동차 경주에 빠져 24시간 레이스에 참가하기도 했고 심해 다이빙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모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에 푹 빠져 매일같이 도로를 누비며 속도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취미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2년 당시 81세였던 해크먼은 플로리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픽업 트럭이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헬멧조차 쓰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언론은 그의 부상이 심각하다고 보도하며 상황을 긴박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크먼이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해크먼은 이 사고 이후에도 자전거 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대에도 여전히 2바퀴 위에서 도로를 누비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크먼은 현장에서 긴장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지만 모든 촬영이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1973년 영화 스케어크로우에서는 알파치노와 함께 출연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크먼이 파치노를 존경했던 만큼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기 스타일을 이해하며 즐겁게 촬영을 이어갔죠. 특히 알파치노도 메서드 연기로 유명한 배우였기에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자주 예상치 못한 장난을 치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케어크로우에서 해크먼과 파치노는 떠돌이 불황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두 배우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거리로 나가 캐릭터처럼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함께 행동했지요. 해크먼은 폭력적인 장면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삶은 영화 속 캐릭터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절친 더스틴 호프만은 해크먼에 대한 소름 끼치는 비밀을 밝혔는데요. 바로 해크먼이 싸움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호프만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도 해크먼이 갑자기 나 가야겠어라고 말하며 근처 바에 가서 싸움을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싸움이 필요하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의 이런 열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26일 한 정비공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 해크먼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해크먼은 95세,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와는 64세로 이웃들 역시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비공은 경비원을 호출했고 경찰까지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모두가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집 안에서는 진 해크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해크먼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와 그리고 3마리 강아지 중에 1마리도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해크먼과 아내는 서로 다른 방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아내 아라카와의 시신에서는 부패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집 안에서는 약병이 발견되었지만 초기 조사 결과 탄소 중독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며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며칠간의 경찰과 의료 조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아내 베시 아라카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사인은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쥐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2월 11일경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지네크먼은 약 일주일 뒤인 2월 18일에 숨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심장 박동기를 통해 마지막 활동 시간이 확인되었죠. 부검 결과 그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알츠하이머 말기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을 때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연기 경력과 헌신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헬크먼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40여 년간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액션, 스릴러, 역사물, 코미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8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헬크먼이 40여 년간 배우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재산이 8천만 달러, 약 1,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연출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버라이어티와 인터뷰에서 헬크먼보다 더 훌륭한 배우는 없었다. 강렬하고 본능적이었으며 결코 거짓된 연기가 없었다. 또한 내가 매우 그리워하는 소중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